네, 매주 목요일 미국 이민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조문경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속대로 노란색 잎 색깔로 가을이 가기 전에 10월이 가기 전에 그렇죠. 한번 입어봤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사실 이거 이 옷이요 네. 한 몇 년 만에 처음 입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잘 안 입게 돼요. 너무 막 색깔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도 지난주 빨간색과 이거 완전 너무 예쁜데.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가을을 아쉬워하며 이민법을 얘기하기에는 가을이 좀 그렇긴 하다. 연결할 게 없네. 뭐 사시사철 이민법은 뭐 항상 그 널뛰기 하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많이 그건 하죠. 그러네요. 네. 진짜 이 가을을 만끽하지 못하고 이 이민 절차 때문에 마음 졸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네. 사실. 네. 그래도 좀 간간히 들리는 좀 반가운 소식들이 있는데 오늘도 그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반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좀 이렇게 바짝 그러니까 만료에 맞춰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담감은 조금 덜어주는 뉴스인데 네.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민 그 서류를 제출을 하면 이민국에서 검토를 하고 추가 서류 요청이 잘 나와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 신청자들이 추가 서류가 나오면 가슴이 덜컥하는 거예요. 와 이거 내가 뭐가 잘못됐나 하는데 맞아요. 물론 심사를 하면서 보충할 것이 있어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아주 사소한 거 뭐 사진을 안 냈다 뭐 이것도 추가 서류고 가족관계 증명서 뭐가 빠졌다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소한 것일지라도 대답을 안 하면 기각으로 이어지는 거라서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는 답변을 그 제때에 잘 보내야지. 근데 보통 추가 서류 요청이 오면 RFE라고 그래요. Request RFE. for Evidence. 다 RFE 하는데 예, Request for Evidence예요. 추가 서류 요청인데 RFE 통지서가 딱 뜨면 보통은 90일을 줘요. 웬만한 거는 90일 유효 기간을 주는데 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그 일을 사무실에서 잘 안 하고 여러 가지로 그때그때 팔로우하기가 힘드니까 USCIS에서 기간을 연장을 해줬어요. 자, 우리가 90일 기간을 주지만 뭐 90일 그러니까 87일 줘요. 많이 87일 주고 또 어떤 거는 다 달라요. 조금씩 한 달 주는 것도 있어요. 그 기간에서 우리가 60일을 연장을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RFP뿐만 아니라 어떤 신청서가 기각이 되면 모션이라든지 어필을 할 수 있는 그 기한을 또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하는 모션을 한다거나 모션 투 리오픈이라든지 모션 투 리컨시더 해서 다시 제고해 주세요. 다시 이 케이스를 오픈해서 다시 제고해 주세요 하는 게 모션이고요. 그다음에 아예 그 이민 항소국으로 어필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마다 뭐 모션을 할 수 있고 어필을 할 수 있고 그건 다르나 이제 그런 거는 보통 한 달 그러니까 30일을 주고 메일로 받으면 33일을 주는데 네. 그것도 거기서 한 달을 더 주겠다라고 해놓고 그다음에 그 나중에 그것도 또 60일을 주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대부분의 그 추가 서류 요청서에 대한 답변 기한이라든지 아니면 어필이라든지 모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기한보다 60일을 더 연장을 해주는 60일?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번에 발표를 다시 했는데 자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거 추가 서류 요청이나 이런 뭐 모션이나 어필이나 이런 거 하는 거 내년 1월 24일까지도 또 연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후로 받는 케이스들도 다 1월 24일까지 이 추가 서류 요청서를 받는다. 네. 무슨 뭐 철회 통지서를 받는다. 뭐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60일 기획안 플러스 60일을 줘요. 그래서 오늘은 그 추가 서류 요청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승인 철회 통지서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너무 그거는 정말 말이네요. 무서운 말이죠. 네. 승인 철회 또는 승인 철회. 기각을 할 의도가 있으니 항변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noid라고 해서 notice of intent to deny예요. 그러니까 intent to deny. 우리가 deni를 할 의도가 있는데 그래서 보낸다. 정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소명해봐라.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시작은 RFE, Request for Evidence부터 시작해서 noid 기각하겠다는 의사 통지서 그다음에 승인을 이미 했는데 승인 철회 통지서라고 NOIR이라는 게 있어요. Notice of Intent to Revoke이라든지 아니면 Notice of Intent to Rescind 승인 철회. 무서운 거예요, 제일. 그러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우선 추가 서류 요청이 이제 오면 이거 내가 뭐가 잘못됐나라고 이제 염려를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간단한 걸로 해서 신체 검사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건강 하라고요? 검진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코비 테스트를 안 왔을 때 보낸 것이 뭐 코비 테스트를 해서 보내라는 게 요즘에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예전 양식을 보냈다 의사가. 사실 의사가 다 이렇게 C를 해서 주니까 잘 몰라요. 모르죠. 근데 뭐 예전 양식을 해서 보냈다. 그런 거는 이렇게 그때 답변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가서 병원에 가서 다시 받으셔 갖고 그때 날짜에 뭐 60일 더 준다고 해서 기다리실 필요 없이 이건 바로 주면 영주권이 이제 바로 나오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게 많고요. 그다음에 가족 이민에서 가족 이민도 그렇고 취업 이민도 그렇고 한국 출생 증명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주권을 할 때는 뭐를 내냐면 출생 증명을 내도록 돼 있어요. birth certificate이라고 돼 있는데 미국에서 자녀가 태어나신 분은 알겠지만 미국은 태어나면 그 출생 증명이 나오잖아요. 그쵸. 엄마 누구, 아빠 누구 해서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청 어디 가서 신고를 하면 이제 가족 관계 호적에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렇지. 그렇죠. 호적에 증명서라는 게 있나? 예,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뭐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없죠. 이제 그 저기서 우리는. 나와요. 그 주정부에서 나오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호적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적이 다 있잖아요. 그쵸.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호적을 보통 내요. 근데 그 특별히 한국에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필요로 한다라고 나온 그 국무부 자료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뭐를 출생 증명으로 대신하냐면 기본 증명서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라는 게 있어요. 항상 상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호적 등본이었어요. 그게 옛날에. 진짜요? 그런데 한국에서 가족관계법이 개정이 되면서 호적 등본이라는 거를 분리를 해갖고 가족관계 증명서, 뭐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이렇게 다 나눴어요. 그래서 결혼했다는 서류를 내거나 이혼 서류를 내려면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를 내시고 그다음에 나의 또 뭐 우리 부모님의 뭐를 낼 때 출생 증명을 내라 그러면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야 되는데 여기 또 상세가 붙어야 돼요. 상세가 안 붙으면 추가 서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상세가 없었는데 또 상세가 생기면서 상세라는 건 좀 더 좀 내용이 더 자세히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두 개 비교해 보면 별 차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번역할 때에서 디테일 뭐 이렇게 해갖고 번역을 하는데 하니까. 그게 안 하면 그런 서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시 서류 추가를 같은 해라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어떤 거는 이 케이스가 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뭐 H1B인데 H1B 자격이 안 되고 또 그 영주권 취업 이민 영주권 그 피티셔널을 했는데 취업 그 스폰서에 자격이 안 되니까 텍스 보고서를 내라 뭐 이런 그 추가 서류도 있고 별별 추가 서류가 다 있는데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게 그 가족 관련 그 증명서예요. 그게 그걸 제대로 안 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오늘 어떤 케이스 분 좀 안타까운 사연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동생이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랑 얘기를 하면서 야, 너 남편이랑 다 은퇴하면 그 뭐 미국에 와서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언니가 시민권자 형제자매를 초청할게 그랬어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15년 걸려요. 지금 2007년 거 하고 있어요. 못 살아. 하지만 뭐 어차피 한국에 있다가 나중에 그렇죠. 은퇴하고 미국에 와서 그러니까 가족끼리 15년 우선도선 사는 기다리는 거니까 기다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2010년, 11년 이럴 때 신청을 했어요. 거의 다 돼가나요? 거의 다 돼가죠. 지금 10년 10년쯤에 신청, 그러니까 한 3년 10년, 남았죠. 그러네요. 한 10년쯤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거 가족 그거 초청하는 건 간단하니까 내가 그냥 하지.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거 필하우스를 해서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접수증도 받았대요.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이사를 가셨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 있는 분이 이사를 가시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지금 2022년이잖아요. 얼마 전에 한 1, 2년 전에 오셨어요. 내가 이거 가족 이민을 초청했는데 아직 아직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승인은 됐습니까? 그러니까 두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가족 이민 청원서를 내고 그것이 승인돼서 문호라는 게 열리면, 그러니까 15년 있다가 그러면 가족들이 이제 한국에서 그 인터뷰 받고 영주 이민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순으로 되는데 가족 이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신청했대요. 10년 더 됐대요. 그래서 지금쯤엔 뭔가 좀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러 오신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해서. 그래서 제가 접수증을 보니까 접수증을 눌러봤더니 기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각이 됐는데요. 1년 전에. 그랬더니 그런 거 통지서 못 받았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각이 된 게
추가 서류 요청이 나왔던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9년 만에 8년 왜냐하면 형제자매 초청은 오래 걸리니까 청원서를 받아놓고 추가 서류 요청이 있더라도 한참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 8년 9년 뭐 이렇게. 그래서 한 8년 9년 돼갖고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가족관계예요. 자, 너가 동생을 초대했는데 너랑 동생이 같은 부모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빠 엄마 동생의 아빠 엄마 중에서 한 명만 같으면 돼요. 그렇게? 형제자매 초청할 때는 부모 둘 다 같지 않아도 돼요. 한 명만 같아도 돼요. 그래서 half sister, half brother 충분히. 그게 상세를 떼야 나오는 내용인가 아니에요. 봐요? 근데 아니에요? 상세도 아니 그냥 일반에도 나오긴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이름이 그러니까 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면 우리 엄마 아빠 이름이 나오고 내 동생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면 동생의 엄마 아빠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쵸. 우리는 똑같다. 엄마 아빠가 엄마 또는 아빠가 그쵸. 똑같다라는 걸 내면 되는데 이제 이분은 예전에 2010년이니까 그때는 막 뭐 이렇게 분리가 돼 있고 막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난 호적 등본을 낸 거예요. 그냥 쭉 나온 거 있어요. 그거를. 호주 누구 맞아요. 해갖고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다음에 뭐 손 뭐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걸 낸 건데 이민국에서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니까 자 가족관계 증명서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내라 이거에 맞게 내라는데 이분이 이제 이사를 가갖고 그걸 못 받으신 거죠. 받으셨구나. 그래서 못 받았고 변호사를 했으면 변호사 사무실로 또 오거든요, 같이. 근데 이분이 못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11년, 12년 전에 지금 해서 문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다 기각이 됐다는 그냥 끝난 거예요? 그게 끝난 만약에 거예요.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는데 그거를 11년을 기다린 게 끝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너무 그 시기적으로 다른 거는 어떤 게 케이스가 기각이 되면 내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그 그렇죠. 여건이 그런 것도 되면 있죠. 금방 다시 하면 되는데 이거는 10년을 넘게 기다렸다가 이게 왜 이러지 하고 봤더니 그 사이에 추가 서류 요청이 나와서 답변을 안 하니까 근데 사실 답변을 하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그거 그렇죠. 새로 한 거 해서 떼서 되잖아. 번역해 갖고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구제할 방법이 돼서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구제가 어떤 데는 모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못 받았다. 그러니까 그치. 이것도 못 받고 그랬는데 이분처럼 이사를 갔으면 이사를 간 거를 노티파이를 해야 돼요. 이민국에. 내가 이사를 갔으니 주소를 이쪽으로 보내달라. 그치.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AR11이라는 게 주소 변경 신청서가 있는데 보통은 시민권자는 안 해요. 주소 변경을 영주권자나 또 non-immigrant 비자로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사를 가면 AR11에다가 하는 게 의무화가 돼 있는데 주소 변경하는 게 시민권자는 안 하지만 내가 이렇게 어떤 그 피티션 청원서를 신청을 했다든가 내가 누구 재정 보증을 섰다든가 그러면 하셔야 돼요. 주소 변경을.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주소 변경도 안 하고 뭐 어떤 것도 안 하고 이민국에선 보냈는데 그거 안 했으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네네. 근데 다른 한 분은 비슷한 경우지만 추가 서류가 나왔는데 못 받고 그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추가 서류 요청을 못 받고 본인도 못 받고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건 아예 못 받으신 거예요? 예, 아예 못 받으신 거. 그거는 모션을 했어요. 자, 이민국에서 보냈다고 해서 근데 우리는 둘 다 못 받았다. 그치. 그래갖고 그걸 강력히 주장을 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그 모션 to reopen. 그러니까 이미 기각이 돼서 끝났는데 우리 다시 리오픈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유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해서 모션을 해갖고 다시 살린 케이스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 네, 근데 이분은 이민국에서 definitely 보냈다 이거죠. 근데 너가 주소가 그렇게 돼서 하고 그다음에 이민국으로 돌아오면 또 괜찮은데 돌아오지도 않은 거예요. 돌아왔으면 주소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또 이민국 근데 우린 돌아오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봐서 받은 걸로 간주를 한다죠.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데 기한 내에 대답을 안 했으니 그래서 정말 그 너무 작은 안타까운, 서류인데. 네, 작은 별로 서류인데 뭐 이렇게 심각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거 하나만 내면 됐을 거를 네. 그 10년 세월을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게 87일을 줘요. 그렇게 내라라는 걸. 지금 이제 최근에 발표된 1월 24일까지는 60일 더하겠다 하는 건 87일 플러스 60일 더해갖고 거의 110일까지. 거의 그러니까 5개월 가까이. 그렇죠. 5개월 가까이 기간을 주는데 그 거고. 기간 안에 안 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사실 뭐 건강검진이 나왔는데 그걸 안 냈다. 그럼 뭐 어떤 때는 인터뷰에 가져와라.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걸 할 때 내가 어떤 이민 그 서류를 제출을 하고 이제 한참 걸리는 일이에요. 이 케이스처럼 누구 뭐 형제자매 초청을 했다든가 뭐 아니면 뭐 기혼 자녀를 초청했다든가 이런 거 다 십몇 년 걸리는 일이니까 그러면 그 접수증에 있는 그 접수 번호가 있어요. 그거를 USCIS .gov에 들어가서 케이스 스테이터스 그 보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거를 등록을 해놓으시고 내 이메일을 넣어두면 그 케이스가 뭔가가 변경될 때마다 나한테 이메일이 와요. 그러면 자 추가 서류 요청이 나왔습니다. 뭐 아니면 뭐 승인이 됐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라고 그게 와요. 노티스가. 그래서 그걸 해놓으시면 좋겠네. 그러니까 그냥 USCI에서 들어갈 때마다 보면 언제 뭐가 변경되는지 모르잖아요.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하는데 맨날 들어갈 수도 없고. 맞아요. 근데 그걸 이메일로 폴더를 해놓으면 그런 게 있을 때만 추가 서류가 뜨면 이메일로 딱 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팔로우업을 하시고 물론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가 해요. 많이 변호사는 다 보통은 그렇게 해놔요. 뭐 혼자 하시는 경우 혼자 하시는 경우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청원서 자체는 간단해서 혼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그런 위험성이 좀 있어요. 잘 모르시잖아요. 내는 거를. 그래서 당연하죠. 이분 같은 경우는 안타깝다. 그래서 11년 12년 지나서 이제 때가 다 다가오는데 그런 그게 있어서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렇군요. 오늘 소개를 드리고요. 네. 그래서 혹시 이런 케이스 또 안타까운 그런 그 기각 노티스를 받지 않도록 추가 서류에 대해서는 신경을 바짝 쓰셔야 합니다. 좋겠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오늘 변호사님 옷이 화제예요. 지금 카톡이 계속 오고 있어요. 재광님도 변호사님 옷을 보니까 봄 개나리꽃이 연상이 되고 좋다고 하시고 은행잎인데 개나리는 옅은 색깔 아닌가? 은행잎을 노리셨으니까 은행잎으로 봐주세요. 네. 저 봄에는 개나리색 옷 입고 올게요. 개나리는 훨씬 더 얇아요. 그렇죠. 좀 화사한 노란색이죠. 그리고 이정선님도 은행잎 같은 제대로 하셨네. 은행잎 같은 모습의 조문경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제가 소개한 직장 동료분이 시민권 선서 가신다 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한테 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노란색 옷을 입고 오시면서 화제가 됐다. 정은경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